네, 앞서 JB타임즈 때도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었는데 어젯밤에 이 영장마저 또 기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발 사주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참 더 궁금해지게 됐는데요. 바로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공익 제보자죠.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정원입니다. 2번 연속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당했는데요. 일단 예상하셨습니까? 어저께 이제 이 관련해서 좀 말씀들을 나눴는데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아, 예상을 하셨었어요. 네. 그렇게 왜 그렇게 예상을 하셨었어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많은 뭐 압수수색 맨날 뭐 나갔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 본질이라면? 왜 그러냐면 사실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지금 명칭이 좀 굳어진 감은 있지만 이 사건 자체는 대검찰청의 수뇌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송선 개입을 한 사건입니다. 네. 네. 그런 사건인데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고발장이 왜 작성을 했는지는 저와 이제 김웅 이제 의원과의 통화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그 안에 검언유착 사건의 보도나 그리고 이제 한동훈 감찰 수사 방해 사건들 징계 판결까지 받았던 그 내용들이 어쩌면은 직접적인 증거로서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한 사건들은 전혀 입건하거나 수사 개시를 하지 않고 뜬금없이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을 이제 뭐 추가로 입건을 하면서 이 사건의 영장을 2번이나 이제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저는 애초부터 이것에 대한 어떤 의지나 최선을 다했다라는 공수처의 입장도 이해는 가나 실상 지금까지 열심히 3개월 동안 달려왔지만 반쪽짜리밖에 안 됐던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성은 대표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른바 이제 총선 개입이라고는 큰 실체가 있고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온 한 측면에 불과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만 매달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수사 각을 잘못 잡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큰 그림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건 좀만 유보를 하고 네. 이번 고발 사주 관련해서 요것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이제 나왔던 보도를 보면 구속영장 처음 청구했을 때는 손준성 검사가 그러면 이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누구고 누구로부터 손준성 검사가 전달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성명불상대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건데 요번에는 성모 검사, 임모 검사라는 2명의 그 부하 검사 이름이 특정이 됐다. 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위가 상당히 파악이 된 게 아니냐. 이러면 범죄 소명이 좀 됐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영장 발부할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이 있었었어요. 네. 근데 이름 말고는 그럼 또 그 경위는 안 밝혀진 거냐? 결국 기각당하고 나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대표님은? 사실 제가 독립된 어떤 판사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개인적인 막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게 공무원의 죄지 않습니까? 네. 검사 공무원의 죄고 이 검사 공무원들의 선거 이제 중립 의무라는 이 사건은 이미 대검찰청 그 당시 이제 수정관실이라고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여기에 뭐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작성하고 이제 뽑아서 어떤 이 컨텐츠를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라는 이것들을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최초의 문서 그러니까 어떤 그 문장의 구성을 누구 했느냐를 이미 넘어서 이 대검 범정 과장이라고 하는 이 손준성 검사는 그 자기가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네. 이 고발장을 그 사람도 보내기 전에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자신의 어떤 발송자, 즉 이제 자신의 책임하에 전송이 됐다고 하면 그 자체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굉장히 손준성 검사는 디테일하게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작성자는 내가 아닌데, 최초 작성자는 내가 아닌데 이렇게 계속 방어를 했고, 저는 제가 영장 청구서 전문을 보지도 않았고 어떤 실질 심사의 내용에 전혀 이제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만 보도상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을 그 구성을 좀 더 탄탄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그 영장 기각하셨던 판사님은 이 사건의 중대함과 그다음에 굉장히 내밀한 지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권력형 사건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하루 전날 이제 곽상도 의원 구속영장 기각까지 시키셨던 분이잖아요. 같은 판사님이시죠. 같은 판사님이시죠. 그래서 유독 일반인들이 아닌 어떤 대검 고위 검사 아니면 검사 출신 국회의원 등등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물론 이제 인신 구속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다 보면 국민들의 법감정과 과연 부합하는 어떤 처분이었나라는 것들은 의아한 부분들이 그러면 있죠. 지금 대표님께서 일관되게 제기하는 문제니까 그러면 받아서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 영장 청구하면서 적용한 죄목이 직권남용죄라는 거잖아요. 선거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애당초 그 법 적용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대표님의 그런 말씀에 따르면. 아니요. 아마 영장 청구서나 입건의 내용들은 선거 방해죄부터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직권남용죄 말고도. 직권남용죄 별개와 함께 이제 그 선거 관련한 이제 그 위반 사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등도 다 포함이 돼 다 포괄이 됐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판사가 너무나 좁게 그렇죠. 판단을 해봤다. 그래서 기각을 해버렸다. 네, 이 점을 저는 제기를 하시는 그런 거네요. 부분들은 반드시 어떤 비난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공수처에 몇 차례 출석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각을 잡아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좀 간접적으로 좀 지켜보신 분이잖아요. 그 수사를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수사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발언들 그리고 어떤 수사에 방해되지 않고자 하는 발언들의 자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절차의 흠결의 공격도 받고 그리고 부적절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한번 공론화를 언젠가는 시키겠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좀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만 분명히 비판받을 어떤 수사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일반 공무원들의 대상하는 사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은 대검찰청의 이제 가장 정보를 다루고 그런 고위 검사들의 집단체인데 이 사람들의 범죄를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거나 아니면 그 어떤 판단들의 연속마다 다소의 이제 의문이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공격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공수처 수사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제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건 네. 수사 기법상의 미스입니까? 아니면 수사 의지의 문제였습니까? 대표님이 지켜보신 바로는. 모두지 않을까요? 둘 다. 네, 둘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결과까지 왔던 거는 어느 단순한 하나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단순히 공수처만의 문제인가라는 부분들을 그 말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공수처만의 문제일까라고 물음표를 찍으신 이유가 뭐예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수뇌부 간부 검사들의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휘하 검사들이었지만 이 사람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사들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임명권자로서의 유감 표명을 하고 그 검사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사실 공수처한테 그냥 떠넘기듯이 밀어놓고 그냥 지켜보자.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물론 이제 수사에 관여하는 문제랑은 별개로 네. 진작에 접근했나 국기문란 사건에 그 대해서. 점에서?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시니까 그럼 하나 더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검찰이 그러니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수처로 다 넘겨버렸잖아요. 이걸. 그렇죠. 그 검찰의 그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대검 감찰부에 제일 먼저 공익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거는 이게 굉장히 이제 대검찰청의 내부 검사 간의 관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어떤 내밀한 어떤 업무상의 비위 사실을 먼저 밝혀내야지 되지. 이게 그냥 단순히 외부 기관에서 그냥 대검찰청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그게 만약에 첫 번째가 된다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경직돼서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감찰이 먼저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뭐 누군가 표현하시기로는 용감하게 대검 감찰부에 뛰어갔죠.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저는 거기까지도 굉장히 대단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대검찰청 이제 감찰부 역시도 그리고 총장께서도 굉장한 의지로 어쨌든 현직 검사 연루를 공표를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공수처 입첩 어떤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함으로써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물론 어떤 일선의 검사들 그리고 압수수색 물의 관련자들은 항의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대검찰청 자체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그 절차에 굉장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보면 대검찰청 집기가 공수처 더 많지 않겠냐 할 정도로 제가 압수수색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런 절차에 하에 아직까지 사건 본질도 건드리지 못하고 공수처가 그냥 영장 청구로 어떤 인식 구속만을 해서 어떤 결과를 보겠다라고 판단한 거는 그게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지금 그 본질이라고 했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럼 질문을 드려보면 네. 고발 사주 의혹 사건하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몸뚱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수사도 결국 연동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단서는 이미 공수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저희도 나름 이제 그 사건을 뭐 취재 내지는 어떤 추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제가 뭐 윤석열 징계에서도 공개를 했고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아직 남아 그럼 있거든요. 공개가 안 된 자료가 그렇죠. 네. 공수처가 확보된 게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놀라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증거들이 나오거나 어떤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전달 드렸었거든요. 지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어떤 자료입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가 나가면 바로 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근데 그게 검언유착에 더 가까운 자료입니까? 고발 사주에 더 가까운 자료입니까? 연결되는 사건. 그러니까 네. 두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료입니까? 네. 그럼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 사건 입건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받고는 이거 고민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저는 적어도 그 사건이 입건을 한 다음에 영장 재청구가 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라고 하는 게 검찰 내부 자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글쎄요. 어쩌면은 더 검찰 내부 자료가 아니라 더 공개적인 곳에서 현출이 됐던 증거일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의 그 핸드폰을 열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중단돼 있는데 공수처가 어떻게 이걸 연동해서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 내지 단서가 되는 자료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고 사실 그 사건이 수사되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징계를 받은 게 윤석열 징계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불성실한 수사였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수사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사실 대검 그 당시 이제 고위 검사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도 지금 그 핸드폰이 아마 검찰에 있을 겁니다. 한동훈 검사죠. 네. 한동훈 검사의. 네. 근데 그게 이제 공수처에서 다 이제 확보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뭐 3차 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불구속 기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영장 기각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부분은 고발장 작성 경위부터가 아직도 그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럼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공소 유죄가 되겠느냐라고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이 사건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영장 기각 두 번째 영장 기각이긴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이제 그 다섯 번째 입건이죠. 예. 이제 한동훈 감찰 수사 방해 사건을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개시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을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대선 끝까지 그냥 수사 중단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애매하게 오히려? 사건을 망치지 말고요.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참 공수처가 이제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놓을지 지금 저희도 궁금한데요. 혹시 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모셔서 인터뷰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였습니다. 네.